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영 교수입니다. 탐정 전문가 자격증 양성 과정 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이익 전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사이익 전개 과정은 수사이익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와 수사 개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인 내사는 신문 기사 또는 뭐 풍문, 진정이라든가 탄원 등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이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사건이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를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수사의 개시라고 하고 있고요. 입건이라 하면 수사 실무상이 사건을 접수해서 범죄의 사건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내사 단계의 용의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법정에 선 경찰 간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에 나온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을 검거하고도 수사 과정이 문제가 돼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외부로 흘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경찰은 특별 승진을 시키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익산경찰서는 거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고 지난해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자신의 조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돌연 담당 경찰관을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올 초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소속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가담자에게 압수수색 장소를 사전 답사했고 실시할 것이라고 전화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전북경찰청의 분위기는 검찰과는 사뭇 다릅니다. 경찰은 우선 징계나 감찰 대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여기에 해당 경찰관의 수사 공로 등을 인정해 특별 승진시키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재판에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경찰관은 검찰이 제출한 상당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판실이라 특별하게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억울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과 맞물리면서 검경이 언론을 통해 서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한 정당한 수사였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불법 수사였는지가 쟁점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수사권 재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의 수사 관행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수사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사의 개시 과정은 변사자의 검시, 현행범인의 체포, 고소, 고발, 자수 등이 수사 개시 단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불신 검문, 밀고, 신고, 투서, 풍문, 언론 보도 등도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끌 같은 흔적도 단서가 된다는 YTN 동영상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그 사이에 발전한 과학수사 기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 현장에서 DNA 감식 같은 과학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YTN 취재진이 경찰 과학수사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목격자도 없는 상황. 잘려나간 방범창엔 단서가 남았을까? 일단 지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질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형광 관찰할 수 있는 형광 분말로 칠해서 광원 관찰을 한번 해보아서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장갑을 꼈던 거로 보입니다. 유리창에 나와 있는 그 촉수 흔적에 약간 장갑에 그 섬유 쏠린 흔적이 약간 관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찾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유전자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장갑에서 떨어진 피부 각질을 찾아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신체 조직으로도 유전자, DNA 감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유전자 시료를 국과수로 보내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른 유전자 정보와 비교해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범인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 하나도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DNA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신발의 문양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발의 종류가 확인되면 CCTV 등을 통해 비슷한 신발을 신은 사람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나갑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신발 문양 자료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수 요원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발 문양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람의 얼굴을 그리던 몽타주 작업도 발전을 거듭하며 과학수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보다 덜 중요해지긴 했지만 장기 실종자 수사엔 여전히 유용합니다. 30여 년 전에 실종된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가족 사진을 이용해 중년의 몽타주를 그려봤습니다. 42세를 이제 배달시켜 볼게요. 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모습도 장기간 축적한 자료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10여 개의 정교한 몽타주로 탄생합니다. 직업병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길을 가다가도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 약간 그 나이 든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과학수사 기법들. 티끌 같은 흔적도 결정적 단서로 만드는 힘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수사의 전개 과정에서 내사를 살펴보면은요, 범죄 첩보 및 그 진정, 탄원과 그 범죄에 관한 그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의 그 정보,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 사회적 그 영향을 고려해서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사 종결 논란으로 경찰 절차 개선이 착수됐다는 동영상 그 연합뉴스 TV를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모두 경찰 내사 종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형소법 체계 등에 맞춰 수사 종결권이 생긴 만큼 내사 처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세 차례 신고에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정인이 사건. 마찬가지로 특가법 적용 없이 무혐의 종결된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정식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형소법에 따라 경찰이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이 내사 종결 절차 개선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되는 사건이 내사 처리되는 부분이 법 체계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며 바뀐 수사 규칙처럼 내사 규칙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심의관제나 영장 심사관제를 도입해 강화한 수사 절차처럼 내사 과정도 엄격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건을 처리할 단계마다 종결했다 또는 수사를 하기로 했다 할 때마다 그 근거를 남기게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적어도 통제는. 경찰은 사건 처리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일부 일선서에 사건 관리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수사의 전개 과정은요, 인지가 있는데요. 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 직접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금융의 특별사법경찰 출범 자체 인지사건 수사 가능한 동영상 연합뉴스TV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이 어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은 물론 그동안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자체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10명이었던 금감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도 15명으로 확대됩니다. 수사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수사의 개시, 입건이라고 하는데요.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그 사건을 수리해서 접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실무상 사건이 접수해서 범죄 사건부에 기록하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입건과 동시에 용의자는 피의자를 신분이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영화배우 음주운전으로 제주서에서 입건된 동영상, 뉴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 곽도원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이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현장 관찰을 한번 살펴보면요, 범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범행 현장에 있는 물체의 존재 및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기초 수사를 살펴보면요, 기초 수사는 수사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장 중심 수사라든가 피해자 중심 수사,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뛰는 사기범에 의해 나는 경찰 동영상, 뉴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년에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술 진보와 함께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는데요. 네, 뛰는 범죄 위에 나는 경찰이라고 경찰 역시 최첨단 과학 수사를 도입하고 사기 정보 분석원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일명 김미영 팀장의 검거 모습입니다. 발신번호 변잡기,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가면서 무려 8년간이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2,400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약 7,7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뛰는 보이스피싱범을 잡기 위해 경찰도 과학수사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 1만 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신고하고 예방하는 적극적인 과학수사의 결과 경찰은 올해에만 16,000여 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칭 사기정보 분석원을 신설해 보다 수사의 첨단 전문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범죄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과학과 연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예방 또는 검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법과 하나의 조직을 만들려는 사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 수사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확대 도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수사 계획 등 수사 방향의 설정은요.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의 실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사의 대상은 범인 범죄 사실 증거이고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경찰은 체포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기간 내에 검찰 인지 또는 석방이고요.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은 석방되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은 1차, 검시는 2차에 한해서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대 5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잔양 고모 불고지죄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유소 화재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된 48시간 만에 석방된 동영상 YTN 뉴스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유류 저장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긴급 체포됐던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중실화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제 오후 4시 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어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반려돼 오늘 오후 재신청을 했는데요. 앞서 A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측은 A씨의 동생도 국내에 있는 등 도주 위험이 적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A씨는 긴급체포 48시간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요.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경찰의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피의자가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중대과실 여부가 결국 가장 큰 쟁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과관계 보강을 위해 경찰은 오늘 오전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도 한 명 입회했습니다. 풍등에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는지와 저유소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 대상이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저유소가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며
중대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유소가 있는 사실을 알았기에 풍등을 날린 뒤 그쪽으로 날아가자 황급히 풍등을 쫓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이제 막 3개월 근무를 했을 뿐이고 또 회사에서 저유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이 구체적으로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변은 또 A씨가 풍등을 날리긴 했지만 불씨가 꺼졌다고 판단해 쫓아가는 걸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렸을 때도 자신이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화를 인정하더라도 지하 폭발 같은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수사의 실행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사의 실행 방법은 행정수사는 범인의 행정 추적이고요. 유류품 검사는 범죄 현장에 남긴 범인의 흉기라든가 차기 등 감별 수사 같은 경우는요. 현장의 범인과 친숙함과 주거 등 피해자의 생활 상태, 피해자와의 범인과의 면식 여부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수법 수사 같은 경우는 그 범인의 침입이라든가 도주로 범행의 방법, 사용 도구 특징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감식 수사 같은 경우는 지문조회, 혈액 감정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감별 기도 무용지물이라는 가짜 신세계 상품권 피해 속출하는 동영상, KBS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짜 신세계 상품권이 전국 곳곳에서 유통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상품권이 유독 위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원이 쇼핑백을 들고 상품권 판매점으로 들어옵니다. 안에 담긴 건 4천만 원어치 신세계 상품권. 판매점이 사들인 이 상품권은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품권 사용이 안 된다는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그냥 앞에 한 장 정도는 정상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위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하신 분 연락처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미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같은 신세계 상품권 피해를 입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지금 2사람, 3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명동에는요. 다 당했어요. 소비자고 그리고 다 피해를 양쪽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취재 결과 롯데나 현대 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고유 번호를 인터넷에 등록하고 다시 해당 상품권을 본사로 보낸 뒤 확인을 거쳐 포인트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상품권은 은박을 벗기면 나오는 핀 번호를 고유 번호와 함께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범들이 이런 점을 노려 이미 인터넷에서 사용한 상품권에 은박을 다시 입혀 판매점에 되판 겁니다. 계산했던 직원이 다 찍어보더니 고객님 이거 다 사용한 거라 그래가지고 메시지 페이로 전환된 거라는 거예요. 그 상품권이. 진짜 상품권에 은박만 새로 입힌 것이어서 감별기로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일반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던 이마트 측은 상품권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상품권 사용 여부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고 추가로 조폐공사의 상품권 보안성 강화를 의뢰하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상품권이 더 있을 경우 추석을 앞두고 개인 간 거래로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사건의 송치를 살펴보면요. 경찰은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적용할 법령과 처리 의견을 제시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사건 송치 후의 수사를 한번 보면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 후에도 피의자가 여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해서 기록을 추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종결권자는 검사고요.
단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 범죄 사건으로서 즉결 심판에 의해서 처리될 경미 범죄에는 경찰서장이 수사 종결권이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이 혐의 없다 판단되면은 수사 종결 뭐가 달라지는지 SBS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로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윤나라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 스스로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경찰이 수사한 뒤에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지만 이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을 일은 없어집니다. 고소 고발인에겐 왜 무혐의로 처리하는지 알려주고 검찰엔 관련 자료만 넘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사건을 아예 덮으면 어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이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영자가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에 개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돼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유치원 급식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두 법안 통과에 대해 검찰개혁 제도화가 완성됐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수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수사 개시 전의 수사기관이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내사를 보면은요, 내사의 의의는 범죄 첩보 및 진정, 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의 정보,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범죄의 혐의 유무 또는 수사 개시의 가치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사 활동으로 범죄의 혐의 유무 또는 수사 개시의 가치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사 활동으로 입건 전의 단계를 말하고요. 내사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인적 강제 처분은 허용되지 않고요. 대물적 강제 처분이라든가 사실 조회라든가 참고인 조사, 출입국 금지 조치 등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발 사건 뭉개고 내사 종결 경찰 간부 구속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이던 경찰관이 고발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을 고발하자 경찰 전산 시스템에 사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고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병원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사 종결은요, 제11조 수사 절차로서의 전환인데, 내사는 범죄 첩보 및 진정, 탄원, 범죄에 관한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루를 보면은 진정 내사 같은 경우는요, 진정, 탄원,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고요. 신고 내사는 1, 2 신고, 방문 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고요. 첩보 내사는 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 첩보에 대한 내사고요. 비신고 내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4조 내사의 착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진정 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해서 소속 경찰 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지휘를 받아서 내사를 착수할 수가 있고요. 신고 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 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신고에 의해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 관서 부서의 장이 지휘를 받아서 내사를 착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첩보 내사는 해당 범죄 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할 별지 1호 서식이 작성해서 소속 경찰 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호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6조 내사사건의 등재를 살펴보면요. 제4조의 내사 착수 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지휘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기록, 표지, 상단 중에서 양부의 별지 제3호 형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등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 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 일시, 처리 일시, 처리 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 별지 4호 서식이 내사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2항의 내사 사건부는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5조의 이 내사 사건 이첩 통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관할이 없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있는 경찰 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공인탐정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불륜 현장을 잡는 한국판 셜록 홈즈라고, 이거는 흥신소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때는 검사도 신뢰했던 은밀한 조사기관 흥신소는 불륜 현장 급습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2005년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더욱 성업중에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요. 애초 흥신소는 주 업무는 사생활 조사가 아니었는데, 4차 산업 또는 정보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흥신소는 투자할 때
동업하고 싶을 때 은신된 재산 행방을 찾고자 할 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 해가지고 1967년도 10월 6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한번 캡처 한번 해봤고요. 하지만 홍신소는 결혼 상세자라든가 채무자, 행방 조사 등의 영역을 확대한 이후에 합법과 불법 사이에 모호한 경계를 놓여왔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은밀한 비밀을 캐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일부 불법 홍신소에서 돈만 되면은 납치라든가 살인, 청부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심부름센터를 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실태 파악을 해서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2005년도 3월 1일자 중앙일보 사설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에서는 차라리 사설 탐정 제도를 도입해서 홍신소를 양성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민간 조사원 공권력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사설 탐정을 뽑으면은 불법 홍신소 피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 주장이고요. 이런 홍신소 직원들이 바람과는 달리 탐정 제도는 10번이나 무산되기도 했고요. 다시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홍신소는 불법을 딱지를 떼고 셜록 홈즈 양성소를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그 국회에 탐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인탐정업 동영상 이모저모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업의 합법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조사업 그 이모저모를 지금 소개합니다. 미궁으로 빠진 사건을 해결하거나 작은 단서를 추적해 진범을 찾아내는 영화 속 탐정들. 이들의 다양한 활약상은 동서양을 막론하여 수많은 영화와 소설을 탄생시킬 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탐정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탐정하면 뭐 일본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아, 탐정이요. 탐정 그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영화에서만 봤던 것 같은데. 영화 셜록 홈즈 같은 데 나오는 그 셜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탐정 혹은 민간 조사업이란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민간 조사업이 도입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탐정은 없지 않나요? 수사 활동 벌이는 거 보면 되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찰이 못 보는 부분을 사설 탐정단들이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리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음성적인 심부름 센터 등의 불법이 성행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만이 대안일까요? 이미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민간 조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민간 조사업이 도입되면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1조 2,724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민간조사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부작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세수 확보 등 국민경제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도 산업기밀 보호와 투자 사기 방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자격 요건과 금지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에서는 민간조사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은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금지가 아닌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 민간조사업 관리에 관한 근거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민간조사업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여 입법 추진 현황과 관련 논문, 언론 스크랩 등 민간조사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 탐정업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탐정업이 생기면은요, 일단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또 불법으로 하는 여러 심부름센터 등 이런 폐해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탐정업을 금지하기보다는 세계 여러 나라처럼 장점은 활성화시키고 또 부작용이 있으면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 찾기, 피해 회복, 증거자료 수집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세계 주요 국가들처럼 금지가 아닌 이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면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부작용 없이 다양한 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가 다 하는 일,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K-팝 화이팅! 탐정업 도입 화이팅! 우리나라에서는 탐정하다가 걸리면은 불법이라서 유치장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놈놈놈이라고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나쁜 놈,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빨리 탐정이 좋은 놈, 아니 좋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정업 도입 오달수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민간 조사업이 담당하게 될 경우 경찰은 본연의 민생 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치안 서비스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 조사업 관리 법률 제정,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1조 2,724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 국민들이 이용할 편리한 효과까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인탐정업이 조사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인탐정 조사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살펴보면요. 공인탐정업이 조사는 위임받은 조사 업무만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수사기관이 수사는 범인 체포라든가
증거 수집 등을 범죄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분야를 보면은 공인탐정업이 조사는 사회 모든 분야 업무가 가능하고요.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 사법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분을 보면은 공인탐정업이 조사는 사인의 지위이고요.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권한은요, 특별한 권한이 없거든요. 공인탐정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강제 수사의 권한이 있고 공무소, 공사, 단체 등에 대한 사실 조회가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 방식은 공인탐정업이 조사 같은 경우는요, 임의적인 조사 방식만 가능하고 기자의 취재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기관의 수사는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탐정업과 충돌 가능성 있는 법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변호사법인데, 변호사법 내용은 소송심판, 조사사건 등 정보 대가 받고 제공할 경우 처벌하거든요. 그 전망은 요게 이제 삭제 개정 중에 있고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내용을 보면 정보원, 탐정 등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이 금지됐는데, 요게 이제 그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0년도 8월 5일 날 이 조항이 삭제됐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출 시 가중처벌, 요건 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발의 중에 있고요.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출 시 가중처벌은 통과 예정에 있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 같은 경우는 개인 위치 정보법이라든가 이 개인 신용정보법은 발의 예정이고요. 학생 교육정보 교육법 등 개인정보 범위 확대는 이것도 이제 발의 중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인탐정업이 입법화 소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간조사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발의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송영근 그 새누리당 의원이 그 발의했는데요. 윤재옥 그 새누리당 의원 발의한 내용을 보면요. 법안명은 경비업법 전면 개정안으로 관할기관은 경찰청으로 했고요. 민간조사업의 범위는 금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기밀에 관한 사실, 기업의 그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과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 민간조사원의 자격은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발의를 했고요. 송영근 그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법안명을 민간조사법 개정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관할기관은 법무부로 했고요. 민간조사 범위를 보면은요, 허용을 했는데 미아라든가 가출, 실종자, 소재 불명인 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이라든가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과 소재 확인, 의뢰인의 피해 사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 수집, 민간 조사 범위로 했고요. 민간 조사원의 자격은 경찰이라든가 국가정보원, 경찰비 공무원, 수사직 등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거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통과되지 못해서 입법화가 소멸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공인탐정업이 활동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비 배우자 조사 요금이 한 100에서 150만 원. 조사 내용을 보면은 경력이라든가 품행, 양친, 가풍, 재산관계 등을 들 수가 있고요. 품행 조사 같은 경우는 100에서 한 300만 원. 이성관계 부부간의 부정을 들 수가 있고요. 미행 잠복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만 원. 차량 이용할 때 1일 8시간 이내에 재경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출 소재 조사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생존 유무 가출인 조사를 들 수가 있고요. 증거 수집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민사 재판이 증거 수집 대인, 대물, 보험 사기 등을 들 수가 있고요. 특수조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도청, 몰래카메라 발견 업무 등. 시장조사는 100에서 200만 원, 판매 상품, 판매 전략, 기타 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공인탐정업이 전망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 KBS, MBC, SBS, TV, 신문 등의 언론 집중 보도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셜록 홈즈를 꿈꾸는 사람들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S 도망자 플랜 B, 사설탐정 B, 정지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S 생방송 시사 투나잇, 사설탐정 시대 열리나, MBC 시사 매거진 2580, 탐정과 흥신소, KBS 뉴스타임 그 사설탐정 합법화 논란 이런 게 이제 공인탐정업이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인탐정업이 실태를 상세하게 SBS에서 취재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이른바 스파이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나 이메일을 훔쳐볼 수도 있습니다. 도청의 사생활 추적까지 이 불법 흥신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마트폰에 이런 스파이 앱이 설치됐는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긴급점검 김도균 기자입니다. 이 20대 여성은 1년 넘도록 황당한 일을 겪어왔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과거 사귀었던 남성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난치고 그거 따라하면 그거를 따라하듯이 문자가 와요. 제 성격했던 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저보고 노래 못 불러라. 참다 못해 추궁을 하니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가 전송되는 이른바 스파이 앱을 활용한 겁니다. 음성 프로그램인가? 이런 걸로 해서 제가 하는 말은 다 들리고 그렇다고 진짜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섰죠. 이게 말이 되나. 모바일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스파이 앱을 전송해봤습니다. 할인 판매를 가장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스파이 앱이 설치되고 해당 스마트폰이 서버에 등록됩니다. 그러면 사진과 통화 내역, 저장된 전화번호는 물론 어디에 있는지도 한순간에 나타납니다. 1588에 다시
1111 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 아무 문자만 보내면 일단 명령이 시작이 되고요. 이 스팸 문자가 스마트폰 제어 신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 고향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 고향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결제 내용이 담긴 문자도 즉시 전송됩니다. 그대로 이제 이름을 가져다가 쓰고 이미지도 똑같이 갖다가 쓰면 사용자가 보기에는 그냥 시스템 어플이네? 아니면은 이거 내가 깐 어플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이런 스파이 앱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직접 스파이 앱 탐지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만든 앱을 포함해 시중 백신들이 스파이 앱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는지 실험해봤더니 설치한 14개의 스파이 앱 모두를 검출해내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약 안드로이드가 13개로 가장 많이 찾아냈고 경찰청 앱은 12개, 안랩 V3 6개, 네이버 백신은 단 2개를 찾아냈습니다. 스파이 앱들이 계속해서 변종, 신종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그니처를 갖고 나오거든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전문가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GPS 등이 갑자기 켜지는 일이 잦거나 과도하게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탐정업이 찬성 의견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적인 측면 잠재적인 수요자는 전문 민간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공인업체 이용 가능, 전문 직업인 가치 인정, 국가의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심부름센터 등 불법 업체 근절, 양성화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고용 창출, 민간 조사 산업 육성, 경찰 인력 한계가 많고 실종자 등의 가족 입장이 살펴야 한다는 그런 찬성 의견이고요. 공인탐정업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흥신소위 합법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인탐정업이 합법화의 타당성 의문,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악화되고 경찰 인력이 증원돼야 하고 전직 경찰 위한 제도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고요. 빈부 격차에 따른 정보의 양극화, 정보 수집이 수월해서 능력이 좋은 탐정 수입료가 높아지고 저소득층이 혜택이 누리지 못한다는 반대 의견이고요. 탐정업에 관한 질의응답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공인탐정업 도입 시 사생활 침해 되지 않나요? 했는데요. 조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음해성 계속 유지하고 조사 서비스 국가의 관리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조사 행위는 허용되고 불법 조사, 사생활 침해 행위 더 강력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민간 조사원이 제2의 경찰인가요? 했는데요. 탐정업은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고요. 국민도 공인탐정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인탐정은 본인 전문 능력, 노하우로 인한 업무 수행, 경비원은 경찰이 경비 영역 보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인탐정은 조사 영역 보조, 국민 권익 보호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닌가요? 했는데요. 공인탐정은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자격이 취득해야 되고요. 또 법무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도
시험 일부 면제 우대를 한 적이 있고요. 공인 탐정 특성상 경찰이라든가 검찰 등의 근무 경력이 우대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인 업계 유인이라든가 국민 양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직역 간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했는데요. 법률 사무 전반 업무 범위를 변호사와 중복되는 측면에서 변호사는 법률 판단을 위주로 공인탐정은 사실조사를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 사건이 50%가 로펌에서 의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조사는 공인탐정이 더욱 경제적, 효율적 수행하고요. 타 업체 직역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인탐정 관련 질의응답 중에서 국내 탐정 업무의 실태를 보면은요, 여기 그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 광고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경찰 출신 심부름센터 흥신소 탐정업 등록번호 나와 있고 가정문제, 사람 찾기, 재산 찾기, 기업 리스크 관리, 이혼, 민사, 형사 소송, 증거 수집, 경력사항 이런 게 해서 나는데 경찰청에서 2개월간 집중 단속해서 20사건 137명을 검거한 국내 그 탐정업 실태고요. 국내 탐정업 실태에서 부인을 청부살인한 비정한 남편을 검거한 이거는 실제 성동경찰서에서 그 12년도에 검거한 사건 그 기자 브리핑 자료를 응용해서 첨부해봤고요. 국내 흥신소 실태 동영상으로 인감 증명 아무나 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그 흥신소 실태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돼야 할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서조차 새고 있습니다. 가짜 위임장만으로도 주민등록 초본 뗄 수 있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흥신소를 검색하자 수천 개 업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돈을 받고 개인의 소재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 뒷조사까지 해주는 업체들입니다. 소재 파악을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잖아요.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거는 후불로 진행이 안 돼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소나 가족관계를 이들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 동네 문방구에서 흔히 파는 약소거음 증서에 아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주소와 함께 동사무소에 제출해봤습니다. 곧바로 주민등록 초본을 내줍니다. 그거 주소하고 인적사항 변경 내용은 나가는데요. 가짜 위임장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데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본인 대신 받도록 해달라는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제출해봤습니다. 그것도 전체 다 떼어드려야 돼요? 예, 한돈이시죠? 시중 문방구에서 500원에 파는 이 약소검 용지 하나로 남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한 데는 불과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꿔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떼주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선 가짜 차용증이나 위임장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임을 받아왔다고 서류를 만들어 갖고 오면 그걸 그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기 등 범죄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동사무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